네가 어디서 그런 대가리를 굴려? 옆편 내가 이따위로 군이 내가 밖으로 도는 거야. 그것이 그 남자가 저지른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철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뺨으로 날아든 것은 매서운 손바닥과 입에 담지도 못할 남편의 더러운 폭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20분 후 그 인간은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피눈물을 흘리며 빌기 시작했죠. 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58이 된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지옥보다 더한 어둠 속에서 숨죽여 살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참아왔던 그 수많은 세월이 단 20분 만에 완전히 뒤바뀌는 기적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고 몸이 으스스하던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며 집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문을 열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둠침침한 거실 불빛 아래에서 불그락푸르락 성이 난 얼굴로 서 있던 남편, 그리고 제가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바람을 가르며 날아온 거친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가며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확 퍼졌고 눈앞이 번쩍하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짐승만도 못한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어먹을 여편네야, 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가 어디서 그런 썩은 머리를 굴려? 라며 거실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지요. 귀가 먹먹하고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내가 10수년 동안 숨죽이며 준비해온 그 칼날을 이 인간이 드디어 알아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무서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카타르시스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인간은 지금 자신이 부리는 이 악다구니가 본인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잠시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께 하늘의 큰 복이 깃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문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느 날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손님들의 잔소리를 받아내며 땀에 찌든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을 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씻고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어락이 풀리고 문이 열리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집안을 감싸고 있던 기괴할 정도의 적막감이 제 온몸의 세포를 깨웠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은 어두컴컴한 거실 그 한가운데에 서서 담배 연기를 자욱하게 뿜어대던 남편의 실루엣을 보았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인간이 또 무슨 사고를 쳤구나, 혹은 무슨 돈줄이 막혀서 저렇게 독이 바짝 올랐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기도 전에 남편은 맹수처럼 제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손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바닥에 쓰러진 제 어깨를 짓누르며 뿜어져 나오던 그의 거친 숨소리와 입에서 풍기는 지독한 술 냄새는 여전히 제 살을 애는 듯한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늘 그러했듯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며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늘 그의 폭력 앞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었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 저주 같은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눈물만 흘리던 나약한 존재였으니까요. 남편은 널브러진 저를 향해 침을 뱉으며
자신이 발견한 종이 쪼가리들을 제 얼굴에 대고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그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모아두었던 그의 불륜 증거들과 그의 숨통을 조여버릴 은밀한 금융거래 내역서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미쳐 날뛰고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입가에 번지는 핏자국을 닦아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마음껏 날뛰어라. 내가 날뛰면 날뛸수록 내가 들어갈 파멸의 구덩이는 더 깊어질 뿐이니까.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시나요? 평생을 바람피우고 도박하고 아내를 종처럼 부리며 기고만장하던 남편이 단 20분 만에 제 발 아래 엎드려 살려달라고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싹싹 빌게 되는 그 기막힌 반전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겉으로는 제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멸시를 당하는 처참한 상황처럼 보였지만 시계 바늘이 흐르는 그 20분 동안 집 바깥에서는 남편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덫이 그의 목을 향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거실 벽면에 걸린 시계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바늘이 째깍거리며 움직일 때마다 제 가슴 속의 타이머도 함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0분 뒤 이 집안의 문을 열고 들어올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가져올 파멸의 소식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이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참교육 이야기를 통해 지금도 어디선가 홀로 눈물 흘리며 참고 계실 수많은 여성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간이 왜 제 뺨을 때려야만 했는지, 그 배후에는 어떤 추악하고 자극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정확히 20분 뒤에 어떤 상상도 못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도 잔인했던 그날의 기억을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풀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제가 어떻게 그 악마 같은 인간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었는지, 그 파란만장하고 숨막히는 빌드업 과정을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 뺨을 때린 남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기까지의 그 긴박했던 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비극이 거창하고 요란한 서막과 함께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제 경험상 그것은 아주 평범하고 달콤한 속삭임의 탈을 쓰고 찾아오더군요. 제가 이 인간 박명수를 처음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푸르고 눈부셨던 나이인 25, 아직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진한 처녀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발이 넓고 호탕하기로 소문난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청년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어딜 가나 좌중을 압도하는 화려한 말솜씨, 그리고 지갑을 아낌없이 열 줄 아는 호방한 모습에 제 주변 친구들은 물론이고 저희 친정 부모님마저도 듬직한 사윗감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그의 그런 당당한 모습에 매료되어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제 평생을 믿고 맡겨도 좋겠다는 어리석은 확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통째로 송두리째 삼켜버린 지옥의 입구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남편의 거포장지가 한꺼풀씩 벗겨지며 추악한 본색이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호탕함은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잔인하고 무책임한 폭력성으로 돌변했고, 바깥에서 자랑하던 대단한 사업수단이라는 것은 결국 사기와 도박, 그리고
남의 돈을 끌어다 쓰는 허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진실을 마주했을 때는 이미 제 뱃속에서 첫째 아이가 조용히 자라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남편은 밖에서는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들에게 돈을 펑펑 쓰고 대접받기를 즐겼지만 정작 집에는 생활비로 쓸 돈 한 푼 가져다 주지 않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돈이 떨어지거나 바깥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집에 기어들어와 애꿎은 저에게 화풀이를 해댔고 거실의 가구와 가릇을 사정없이 집어던지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배를 감싸 안고 제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도박은 끊고 정신 좀 차려달라고 우리 세 식구 성실하게 살면 안 되겠냐고 눈물로 애원하던 제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나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핏대를 세우며 여편 내가 어디서 서방을 가르치려 드냐는 불호령과 함께 제 뺨과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손찌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의 손바닥이 제 살에 닿았던 그날의 충격과 공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뼈저린 시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습니다. 멍이 든 얼굴로 시어머니를 찾아가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혀를 차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남자가 바깥에서 큰일을 하려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법인데 여자가 속이 좁아서 남편을 받쳐주지 못해 가정이 시끄러운 것이라며 가정이 화목하려면 무조건 여자가 참고 져주고 살아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망언으로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이 시집가서 매 맞고 산다는 소리를 들으시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실 것이 뻔했기에 명절이나 행사가 있어 친정에 갈 때면 짙은 화장으로 얼굴의 흔적을 감추고 그저 잘 살고 있는 척 거짓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가슴을 얼마나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매일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도어락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컴컴한 방구석에서 어린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며 기나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눈을 맞추면 남편도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가냘픈 희망을 품기도 했지만 그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저의 잔인하고도 순진한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온 뒤에도 남편의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급기야는 집에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을 넘어 사채업자들이 집안까지 구두를 신은 채로 들이닥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빚쟁이들이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으름장을 놓고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며 협박을 일삼는 와중에도 남편은 연락을 두절한 채 밖으로 도망쳐 다녔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그 거친 사내들 앞에서 오들오들 떨며 돈을 갚겠다고 사정해야 했던 그 굴욕적인 순간들은 제 삶의 자존감을 완전히 바닥내버렸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이 인간과 이혼하고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 매일같이 처절하게 고민했지만 당시에 저는 직장도 경력도 없는 오로지 남편 처분만 바라봐야 하는 무력한 주부에 불과했습니다. 오롯이 내 아이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모진 세월과 날아드는 폭력을 그저 가녀린 온몸으로 때우며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인내를 남편은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저를 인간이 아닌 자신의 소유물이나 종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흘러 제 눈물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느덧 초등학교를 지나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이 되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의 기행과 악행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결코 퇴색되거나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고 머리가 굵어질수록 그의 악마 같은 본성은 더욱 진화하여 이제는 단순한 폭력과 도박을 넘어 제 인격을 송두리째 짓밟는 가장 잔인한 형태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노골적인 외도와 숨막히는 무시였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늘 위태위태했지만 가끔 어쩌다 큰돈이 손에 들어오는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집이 아닌 바깥의 유흥가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늦은 새벽에 기어들어오는 남편의 양복깃과 소매 끝에서 제가 쓰지 않는 낯선 여자의 자극적인 향수 냄새가 짙게 풍기기 시작했고 와이셔츠 목덜미에는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하며 그저 사업상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묻은 것이겠거니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비겁한 현실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점차 대놓고 밤샘 외박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골프 내 비즈니스 내 핑계를 대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어 옷에 묻은 흔적을 들이밀며 대체 밖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나직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돌아온 것은 반성이나 미안함이 아닌 사나운 폭언과 비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부릅뜨고 핏대를 세우며 내가 집에서 살림을 이따위로 하고 여편네로서 매력이 없으니 내가 밖으로 도는 것이 아니냐며 모든 원인을 제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생활비가 없어 악착같이 아끼느라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한 제 모습은 생기를 잃고 푸석푸석하게 늙어버린 초라한 아낙네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제 자존감을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을 때마다 저를 향해 돈만 축내는 무능한 식충이라 부르며 바깥에 나가면 젊고 똑똑하고 예쁜 여자들이 널려 있는데 너 같은 여자와 살려니 숨이 막힌다는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방에서 다 듣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의 잔인한 폭언은 멈추지 않았고 저는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물을 눈물로 적셔야 했습니다. 남편의 대담함과 뻔뻔함은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에 계신 친정어머니의 병문안을 위해 하룻밤 집을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몇 시간 일찍 집으로 돌아와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제 온몸의 피가 그대로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이불과 함께 화장대 위에 대놓고 남겨진 낯선 여자의 싸구려, 귀걸이와 화장품 자국,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긴 머리카락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신성한 가정과 안방까지 더러운 불륜의 짓거리로 더럽혔다는 사실의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녁에 들어온 남편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대들자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제 가슴을 밀쳤습니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꼬우면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맨몸으로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시 제게는 남편의 그 당당한 악행을 제압할 힘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경제권은 남편이 독점하고 있었고 제 명의로 된 통장이나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주는 겨우 몇 푼 안 되는 생활비로 제가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무기 삼아
저를 철저하게 무릎 꿇렸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어 시댁이나 친척 모임에 갈 때면 남편의 조롱은 더욱 극에 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대놓고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 내가 걷어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휜다며 저를 돈내방네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남편의 비아냥거림 속에서 저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시절 제 인생은 완벽한 암흑이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왜 내 인생은 이토록 참담하고 비참해야만 하는 걸까? 내가 무슨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인간을 만나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지옥을 살아야 하는 걸까?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마저 저주스러웠고 당장이라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충동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 바닥에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도끼가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무너져서 저 인간 좋은 일만 시킬 수는 없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빼앗긴 청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인간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겠다는 잔인한 결심이 제 심장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품 안의 자식 같았던 아이들이 마침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각기 대학과 사회로 진학하여 제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둥지를 떠나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비로소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로서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이 지옥을 견뎌야 한다는 핑계는 사라졌고 오롯이 인간 김정숙으로서 내 남은 삶을 구원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저 인간의 노예로 살다가 초라하게 늙어 죽을 수는 없다는 강렬한 열망이 제 온몸의 세포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섣부르게 이혼을 요구했다가는 평생을 악랄하게 살아온 남편이 제게 단 한 푼의 돈도 주지 않고 맨몸으로 쫓아낼 것이 뻔했습니다. 법은 눈물 흘리는 자의 편이 아니라 철저하게 증거를 들이미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 저 역시 오랜 고통을 통해 배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 모르게 아주 은밀하고도 치밀한 반격의 서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저만의 경제적 독립과 법적 비용을 마련할 종잣돈이었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던 50살이 넘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저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바깥 여자를 만나러 돌아다니는 시간을 이용해 동네 마트에 이른 아침 파트타임 계산원 일과 심야 건물 청소 용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낮 시간에 집을 비우고 손끝이 거칠어지자 어디서 그 푼돈 벌어서 살림에 보태겠냐며 특유의 비아냥거림으로 저를 비웃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였겠지만 그때의 저는 오히려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여전히 멍청하고 무능한 존재로 여기며 방심할수록 제 계획은 더욱 완벽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몸은 부서질 듯이 아프고 매일 밤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지만 제 이름으로 된 비밀 통장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며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강한 희망을 맛보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정에서 그 인간의 목을 단숨에 조여버릴 완벽하고 합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제 진짜 목표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할 때마다 알치마 주머니나 거실 화분 뒤에 숨겨둔 소형 녹음기의 버튼을 눈을 감고 조용히 눌렀습니다. 녹음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그의 짐승 같은 고통과 조롱의 목소리들은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파일 하나하나를 날짜별로 컴퓨터 비밀 폴더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또한 폭력으로 인해 몸에 푸르스름한 멍이 들거나 찢어지는 상처가 생기면 동네 병원이 아닌 멀리 떨어진 종합병원을 찾아가 남편 모르게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사의 소견과 함께 차곡차곡 문서로 남겼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미련한 아내가 자신을 고발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남편의 가장 추악한 약점인 외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희희낙낙하며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잡기 위해 저는 마트와 청소일로 모은 돈의 대부분을 털어 유능한 가사 전문 심부름센터와 법률 대리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이 주말마다 남편의 뒤를 밟으며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들은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며 모은 돈으로 상간녀에게 비싼 명품 가방을 사주고 고급 호텔을 드나들며 해벌쭉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제 안의 마지막 인간적인 연민마저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심부름 센터를 통해 확보한 상간녀의 인적사항과 그들이 주고받은 음란한 문자 메시지 캡처본, 불륜 현장의 내역서들은 수십 장의 두꺼운 서류첩이 되어 제 비밀 금고 속에 쌓여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말 피를 말리는 긴장의 연속이었고 혹시라도 출근 전이나 잠든 사이에 남편에게 들키는 날에는 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기에 저는 집안에서 철저하게 예전처럼 순종적이고 말기 어두운 아내의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철저한 연극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인 양기고만장하게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 임내하고 허세를 부리며 가문이 어른들 앞에서도 큰 소리를 쳤고 상간녀에게 돈을 물쓰듯 쓰며 제 앞에서는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싸지른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제 서류첩에 기록되어 그의 인생을 단 한 번에 끝장낼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수없이 찾아가 상담을 받으며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법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소송 전략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남편이 평생을 바쳐 모았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던 유일한 재산인 지금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까지 샅샅이 뒤져 재산 분할을 청구할 완벽한 소잔 초안이 마침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놓을 날카로운 비수가 어둠 속에서 마침내 완벽하게 빛을 발하며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남편의 눈을 속이며 완벽하게 숨겨왔던 제 은밀한 반격 계획에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균열과 위기가 찾아온 것은 남편이 무리하게 추진하던 바깥 사업이 걷잡을 수 없이 크게 실패하면서부터였습니다. 허세와 사기로 점철된 남편의 얄팍한 사업수단은 결국 바닥을 드러냈고 여기저기서 빚 독촉에 시달리던 남편은 극도로 예민해져 매일 밤 집 안으로 들어와 마구잡이로 히스테리를 부려댔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끌 돈줄이 막혀버린 남편은 집안에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찾아내기 위해 눈이 뒤집힌 짐승처럼 온 집안을
이어잡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제 방 장롱 가장 깊숙한 안감 사이에 숨겨져 있던 제 명의의 비밀 통장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통장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밤낮으로 마트와 청소 일을 하며 몸이 부서져라 모은 피 같은 돈과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눈물 어린 유산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은 통장에 찍힌 거액의 액수를 본 순간 눈이 완전히 뒤집혀 당장 이 돈을 내놓으라며 제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절대로 죽어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제 빼앗긴 인생의 대가이자 이 끔찍한 지옥을 탈출해 자식들과 새 삶을 시작할 유일한 미천이자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술을 깨물고 완강하게 거부하며 통장 비밀번호와 도장을 내놓지 않자 남편의 짐승 같은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남편은 핏대를 세우며 어디서 감히 서방을 속이고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냐고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너 죽고 나 죽는 줄 알라며 제 머리채를 휘잡아 거실 바닥에 사정없이 내팽개쳤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휘두른 폭력은 평소의 손찌검과는 차원이 다른 광기에 가득 찬 무자비한 난도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몸에 피멍이 들고 뼈가 깎이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인간의 붉게 충혈된 눈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에 떨며 매만 맞던 예전의 나약한 김정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끝까지 독한 눈으로 쳐다보며 굴복하지 않자 남편은 분에 못 이겨 거실의 가전제품들을 때려 부수고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뒤 씩씩거리며 밖으로 밤늦게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가 직장에서 고된 청소 일을 마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며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내 제 인생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그 끔찍하고도 찬란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어두컴컴한 집 안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문 뒤에 숨어있던 남편의 거대한 실루엣이 번개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방을 내려놓을 틈도 없이 바람을 가르는 거친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고 저는 강한 충격과 함께 차가운 거실 대리석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입안이 터져 붉은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기고만장하게 서 있는 남편의 손에는 아주 낯익은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지난 수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모아두었던 남편의 불륜 증거 서류들과 상간녀의 정보,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준 이혼 소장 초안이었습니다. 남편이 낮 시간 동안 제 방의 벽지까지 뜯어내며 뒤지다가 마침내 제가 숨겨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분노로 몸을 떨며 광기에 찬 눈빛으로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고소하고 서방의 재산을 뺏으려고 이딴 더러운 수작을 부렸냐며 오늘 내년에 목숨줄을 끊어놓고 나도 감옥에 가겠다며 제 목을 사정없이 졸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목뼈가 으스러질 듯한 강한 압박과 함께 숨이 턱 막혀왔고 눈앞이 새하얗게 흐려지며 이대로 생명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와 악에 바친 욕설이 귓가를 맴도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저는 이대로 허무하게 죽을 수 없다는 마지막 생존 본능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꽃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쓰러진다면 지난 30년간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힐 것이고 저 인간은
제 재산과 통장을 빼앗아 상간녀와 희해낙낙하며 천수를 누릴 거죠 뻔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리고 의식이 아득해지는 그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저는 바닥을 짚고 있던 오른손을 필사적으로 움직여 거실 테이블 위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끝에 닿은 것은 남편이 평소에 담배를 끌 때 쓰던 무겁고 단단한 크리스탈 잿더리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생명의 힘을 쥐어짜내어 그 잿더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인간의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미 살인 사건의 현장처럼 잔혹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정확히 20분 뒤에 펼쳐질 상상도 못할 대반전의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이 졸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은 제 평생의 시간보다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짓눌린 목구멍으로 산소가 통하지 않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눈앞에는 자식들의 얼굴과 지나온 눈물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숨이 끊어진다면 내 인생은 그저 불쌍한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남을 뿐이라는 생각에 제 안의 마지막 생존 본능이 요동쳤습니다. 오른손으로 필사적으로 바닥을 더듬다 잡힌 무겁고 차가운 크리스탈 잿더리를 움켜쥔 저는 온 힘을 다해 제 목을 짓누르고 있던 남편의 옆구리와 머리 방향을 향해 무작정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남편이 억소리를 내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짓눌렸던 목으로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며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격렬하게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남편은 이마를 감싸 쥐고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붉은 피를 보더니 완전히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내년이 나를 때렸냐며 거실 구석에 있던 청소기를 집어들고 제게 다시 달려들려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적막과 광기만 가득하던 집안에 웅장하고도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 벽면에 붙어있던 인터폰의 비디오 화면이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켜진 것입니다. 남편은 뜻밖의 소음에 흠칫 놀라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고 저 역시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비친 인물들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성이 나서 미쳐 날뛰던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시며 사시나무 떨듯 사지가 떨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남성들과 함께 남편이 제 부모보다도 무서워하고 우러러보던 집안의 절대 권력자이자 대기업 임원을 지낸 당숙 어르신의 엄숙한 얼굴이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당숙 어르신의 거친 손에 붙잡힌 채 고개를 숙이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울먹이고 있던 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남편이 제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그토록 애지중지 아끼고 돈을 퍼다 주던 불륜상대 상간녀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뒤편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엄숙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남편은 들고 있던 청소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얼빠진 사람처럼 인터폰 화면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죽이겠다며 목을 조르던 그 살기 어린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저는 거실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입가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남편 앞에서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가장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남편을 향해 나직하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명수 씨, 당신이 오늘 하루 종일 내 방 구석구석을 뒤지며 그 하찮은 이혼 소장종이 쪼가리를 찾아내고 분풀이를 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당신의 그 알량한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진짜 시한폭탄이 집 밖에서 터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나 보네 라고 의조렸습니다.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담담하면서도 뼛속까지 시린 말투에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턱을 덜덜 떨었습니다. 정확히 20분 전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던 그 잔인했던 순간부터 이 집안의 모든 상황은 제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촘촘하게 짜놓았던 거대한 그물망 속으로 완벽하게 걸려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짐승처럼 신음하며 대체 내년이 무슨 짓을 꾸민 거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힘도 권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자신이 승리자라도 된 양방구석에서 저를 짓밟고 폭언을 퍼부으며 카타르시스를 느꼈겠지만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저지른 추악한 죄악의 대가를 치르기 직전에 맛본 마지막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미련하게 매만 맞고 울던 과거의 김정숙이 아니었으며 그가 발견한 서류들은 저의 수많은 패 중에서도 가장 가볍고 표면적인 미끼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무기는 남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서 그가 목숨보다 아끼던 인맥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채 그의 목을 베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폰의 벨소리가 멈추지 않고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으로 걸어가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빅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무거운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며 마침내 남편의 기고만장하던 인생을 완벽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잔혹하고도 통쾌한 반전의 서막이 완전히 개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거실로 들어선 이들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지옥의 사자가 죄인을 데리러 오는 것처럼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남편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이마를 감싸쥔 채 현관 쪽을 바라보며 연신 침을 삼켜댔지요. 사실 제가 남편의 불륜과 비리를 조사하면서 알아낸 가장 흥미롭고도 추악한 사실은 남편이 제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목숨처럼 아끼고 온갖 돈을 퍼주던 그 상간녀가 결코 남편을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재산을 뜯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 전과자였고 심지어 대담하게도 남편 몰래 남편의 회사 자금과 명의를 도용해 유흥비와 도박 자금으로 거액의 사채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몇 주 전에 그 상간녀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불러내어 그동안 심부름센터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모아둔 모든 범죄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들이밀며 목을 조였습니다. 당시 겁에 질려 사르르 떨던 상간녀에게 제가 제시한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살아서 이 나라 땅을 밟고 싶다면 박명수의 자금 횡령과 세금 탈루 증거를 모두 내게 넘기고 법정에서 그 인간의 죄를 똑똑히 증언하라는 것이었지요. 만약 거부한다면 당신의 사기 혐의와 사채 문서들을 경찰과 사채업자들에게 동시에 넘겨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겠다고 차갑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자신의 아니 외에는 아무것도 안중에 없던 이기적인 상간녀는 결국 살기 위해 남편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배신하고 남편의 모든 은밀한 비밀 금융 자료와 이중 장부를 제 손에 고스란히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바깥에서 대단한 로맨스를 즐기고 있는 줄 착각했겠지만 실상은 가장 믿었던 내연녀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뒤통수를 맞은 멍청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남편의 숨통을 끊어놓은 칼날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최근 몇 년 동안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가짜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집안의 큰어른이자 정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당숙 어르신의 명의를 몰래 도용하여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세탁하는 겁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시는 당숙 어르신이 이 사실을 아시는 날에는 남편의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은 불보다 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상간녀에게 넘겨받은 확실한 회계 자료와 그동안 제가 독하게 모아둔 남편의 금융비리 장부들을 들고 직접 당숙 어르신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일개 가정주부인 제 말을 믿지 않으시며 불쾌해하시던 어르신도 눈앞에 펼쳐진 명백한 은행 거래 내역서와 남편의 친필 서명이 도용된 위조 서류들을 마주하시자 안면이 붉어지며 분노로 온몸을 떠셨습니다. 가문의 수치이자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 한 남편을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해 버리기로 당숙 어르신은 저와 그 자리에서 굳은 합의를 하셨고 자신이 아끼는 대형 로펌의 법률 대리인들과 특별수사팀 경찰들을 직접 대동하여 이 집으로 들이닥치신 것이었습니다.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던 그 저녁 시각은 바로 이 거대한 덫이 완성되어 남편을 체포하기 위해 집행관들이 문을 두드린 운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당숙 어르신은 바닥에 널브러진 이혼 서류들과 핏자국 그리고 제 부어오른 뺨을 보시고는 상황을 단번에 간파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서슬 퍼런 눈빛 앞에 남편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미라처럼 굳어버렸고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상간녀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전부 저 사람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처절한 배신의 현장을 목격하는 남편의 눈동자는 공포를 넘어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당숙 어르신은 남편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시더니 들고 계시던 지팡이로 거실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감미로운 이름 뒤에 숨어 가문을 더럽히고 아내를 폭행한 쓰레기 같은 놈이라며 천둥 같은 호령을 내리셨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나락인지 깨달은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돈을 바쳤던 내연녀에게 가장 잔인하게 배신당하고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백이라고 믿었던 가문의 최고 권력자에게 완전히 버림받아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진 기분이 어땠을까요? 평생을 약자인 아내를 속이고 멸시하며 바깥에서는 대단한 왕처럼 군림하던 악마 같은 인간의 날개가 한순간에 부러져 더러운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 지난 30년 지옥 같은 세월을 단숨에 보상받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당숙 어르신의 호령과 수사관들의 엄숙한 움직임 속에 거실의 공기는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한 명이 남편의 앞으로 다가서며 뒷주머니에서 차갑게 빛나는 철제 수갑을 꺼내 들었을 때 남편은 비로소 자신이 처한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꿈이 아닌 잔혹한 현실임을 온전히 깨달은 듯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목을 졸라 죽이겠다며 눈을 부릅뜨고 광기를 뿜어내던 그 악마 같은 인간은 수갑의 쇳소리가 찰칵하며 울리는 순간 온몸의 힘이 사르륵 풀려버린 채 그대로 거실 대리석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비참하고도 비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지요. 남편은 핏물과 눈물 그리고 콧물로 뒤범벅이 된 그 추잡한 얼굴을 들어 저를 쳐다보더니 엎드린 자세로 바닥을 기어와 제 거친 슬리퍼와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평생을 제 위에서 절대적인 군주처럼 군림하며 저를 한낱 식충이로 멸시하고 조롱하던 그 당당하고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발목을 잡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여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며 온갖 비굴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독한 폭언을 일삼던 입술로 제게 자비를 구하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그 고약하고 비참한 몰골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가슴 깊은 곳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허탈감과 동시에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강렬한 카타르시스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매맞고 소리 죽여 울며 이 인간의 처분만 바라봐야 했던 약하디약한 주부 김정숙의 발 아래 마침내 그 거대해 보였던 괴물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려 엎드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는 그의 더러운 손을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발로 걷어차 내며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남편을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명수 씨, 당신이 나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이 집구석을 지옥으로 만든 세월이 자그마치 30년이야.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내가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흘렸던 피눈물의 무게에 비하면 지금 당신이 살겠다고 흘리는 그 값싼 눈물과 콧물은 짐승의 침수같이도 못하니까 더러운 손 치우라고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제 추슬러진 음성에 남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지만 거실에 모인 그 누구도 그 인간의 거짓된 눈물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당숙 어르신은 혀를 끌끌 차시며 인간 말종 같은 놈이 어디서 감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느냐고 호통을 치시며 당장 이 더러운 자식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라고 경찰들에게 서슬퍼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수사관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남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운 뒤 그의 두 손목에 단단하고 차가운 수갑을 사정없이 채워버렸습니다. 남편은 손목을 조여오는 쇠조각의 감촉에 자지러지듯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저를 향해 악을 썼지요. 정수가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줘라. 내가 잘못했다. 내 재산 전부 다 너한테 명예 넘겨줄 테니까 제발 감옥만은 안 가게 해달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알량한 재산들은 이미 당숙 어르신의 명의도용 피해 보상과 은행 대출 상환, 그리고 탈세 징벌금으로 압류되어 공중분해되기 직전이었고 그가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것은 차가운 교도소 독방의 죄수번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거실 바닥에 손톱 자국을 내며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동안 그를 따라 들어왔던 상간녀 역시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연신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다시 닫히고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거실에는 마침내 고요하고도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짓누르던 남편의 지독한 술 냄새와 악취 가득한 폭언의 공기는 사라지고 베란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맑은 밤바람이 제 부어오른 왼쪽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확히 20분 전 제 퇴근길을 막아서며 거만하게 제 뺨을 때리던 남편이 지금은 두 손에 수갑을 찬 채 돈내방네 수치를 당하며 경찰차 뒷좌석으로 처박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히고 완벽한 전세 역전의 드라마를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저는 수십 년간 가슴속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한순간에 부서져 내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기는 결국 자신이 판 무덤에 스스로 묻히게 된다는 우주의 인과응보를 제 피와 눈물로 증명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들썩이며 참아왔던 숨을 크게 내쉬었고 제 뺨의 통증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승리의 훈장처럼 짜릿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속수사로 전환되어 유치장 독방에 처박힌 남편에 대한 법적 단죄 절차는 그야말로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평생을 기고만장하게 법을 어기며 살아온 인간답게 수사기관이 남편의 계좌와 회사 장부를 들여다볼 때마다 추악한 범죄 비리들이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비어져 나왔지요. 당숙 어르신의 명의를 도용한 대담한 대출 사기 혐의를 시작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회계자금 횡령, 오랜 세월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세금 탈루 혐의까지 더해져 사건은 일개 가정 문제가 아닌 대형 경제 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난 수년 동안 뼛속 깊이 맺힌 한을 품고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가정폭력 상해 진단서와 모금 파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체포 당일 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던 살인미수 혐의까지 완벽하게 인정되면서 남편은 그 어떤 변명이나 합의의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보려고 마지막 남은 쌈짓돈을 털려 했지만 그가 목숨처럼 아끼고 자랑하던 모든 재산은 이미 당숙 어르신의 피해 보상 압류 조치와 국세청의 세금 체납 처분으로 인해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어 버린 뒤였습니다. 한순간에 빈털털이 알거지가 된 남편에게 상간녀의 법정 자백은 가슴을 후벼 파는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상간녀는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법정에서 모든 범죄의 주동자가 박명수라며 남편을 철저하게 쓰레기로 몰아세웠고 남편은 피고인석에 앉아 넋기 나간 얼굴로 재판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법정은 남편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판결과 함께 징역 수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차가운 교도소로 수감시켰습니다. 화려한 사업가이자 집안의 독재자로 군림하던 사내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죄수번호가 적힌 푸른 수복을 입은 채 파멸하는 최후는 비참하다 못해 통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남편이 폭력을 휘두를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방관하던 시댁 식구들이 뒤늦게 때를 지어 제 집 앞으로 찾아와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제 자식들 아비인데 감옥에서 썩게 둘 수는 없지 않냐며 제발 살인미수와 폭행에 대한 합의서 한 잔만 써달라고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평생을 시집살이 시키며 저를 종처럼 부리던 인간들이 자신들의 아들이 파멸하자 비로소 무릎을 꿇는 기가 막힌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냉소를 가라앉히며 그들의 더러운 손을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매맞고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애원할 때 외면하고 방관했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들 자식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며 썩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방관할 차례라며 차갑게 쏘아붙이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들의 번호를 전부 차단하고 인연을 끊어버리는 순간 제 인생을 옥죄던 시댁이라는 거대한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는 해방감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역시 제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남편의 범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음이 명백히 인정되었고 제가 마트 일과 청소 일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비밀 통장의 돈과 친정어머니의 유산은 고스란히 제 고유 재산으로 보호받았습니다.
심지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지금의 아파트마저도 오랜 세월 가정을 지켜온 제 기여도와 위자료 명목으로 온전하게 제 명의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적 공방이 끝나고 마침내 홀가분한 신분이 된 날, 저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가만히 주저앉아 창밖으로 들이치는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에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되고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발소리에 몸을 떨지 않아도 되며 남편의 불륜 흔적을 보며 밤새 베개를 적시지 않아도 되는 완벽하게 안전하고 온전한 저만의 집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직장과 대학에서 돌아온 제 소중한 자식들은 제 거친 손을 꼭 맞잡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우리 때문에 그 지옥 같은 세월을 참아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냐며 이제는 저 인간에 대한 기억은 다 지워버리고 오롯이 엄마만의 행복하고 찬란한 인생을 살라고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지요. 자식들의 진심 어린 위로를 받는 순간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단단하게 뭉쳐있던 눈물의 응어리가 봄눈 녹듯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 50이 훌쩍 넘어 인생의 황혼 길목에서야 비로소 찾아낸 제 인생의 참된 봄날은 그 어떤 화려한 꽃밭보다도 눈부시고 향기로웠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숨죽여 살던 미련한 가정주부 김정숙은 죽었고 이제는 제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독립된 한 인간으로서의 위대한 새 출발이 마침내 장엄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아무리 길고 혹독할지라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칼날을 갈다 보면 반드시 봄은 찾아옵니다. 제 뺨을 때렸던 남편의 그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분이었지만 그것은 제가 30년간 버텨온 인내의 결실이었습니다. 지옥 같던 폭풍이 모두 지나가고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요즘 생전 처음 누려보는 평온한 일상의 행복에 깊이 도취해 있습니다. 남편이 교도소 독방으로 들어간 이후 저는 제 명의로 온전히 찾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만 꿈꿔왔던 작은 브런치 카페를 하나 차렸습니다. 매일 아침 통유리창 너머로 들이치는 은은한 햇살을 받으며 향긋한 커피 원두를 볶고 고소한 빵을 굽는 것이 제 새로운 일과가 되었지요. 카페를 찾아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이웃 주민들과 웃음을 나누고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번 돈으로 자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줄 수 있는 지금의 삶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기적 그 자체입니다. 밤마다 도어락 소리에 가슴을 졸이며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던 그 가련했던 여인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당당하고 행복한 인간 김정숙만이 이곳에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치부와도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여러분 앞에 고스란히 털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면 너머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배우자의 무자비한 폭력이나 노골적인 외도 혹은 시댁의 부당한 멸시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실 수많은 중장년층 주부 여성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혹은 평생 살림만 하느라 당장 바깥에 나가 혼자 살아갈 경제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그저 묵묵히 버텨내고 계시는 분들의 그 참담한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분들에게 감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대항하거나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당부입니다. 악마 같은 인간들은 상대방이 나약하게 눈물 흘릴 때 절대 반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빌미 삼아 더 잔인하게 짓밟고 올라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비록 힘이 없고 억울할지라도 겉으로는 철저하게 순종적인 가면을 쓴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제가 마트 파트타임과 청소 일을 하며 악착같이 저만의 독립 자금을 모으고 남편의 불륜과 폭력의 증거들을 날짜별로 꼼꼼하게 수집했던 것처럼 이성을 차리고 냉정하게 반격의 칼날을 가셔야 합니다. 법이라는 차가운 잣대는 결코 감정적인 억울함에 눈물 흘리는 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며 오직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를 들이미는 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독하게 마음을 먹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악인도 결코 여러분을 영원히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평생 동안 남을 속이고 아내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기고만장하게 굴던 제 남편 박명수는 결국 자신이 판 탐욕과 오만의 무덤에 스스로 빠져 완벽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우주의 진리이자 법의 심판을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제 뺨을 때리던 남편의 거만한 손에 차가운 쇠수갑이 채워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이었지만 그 20분의 반전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가 숨죽여 기다려온 시간은 자그마치 30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어둡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영광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허망하게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제 이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참교육 이야기가 지금도 어두운 방구석에서 홀로 가슴을 쥐어짜며 고통받고 계실 많은 분의 답답한 속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한 줄기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노예나 종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축복받고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고귀한 삶입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여러분만의 인생의 봄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제 긴 이야기를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자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언제나 격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